이번에는 22번, 23번, 24번. 그래서 요지, 주제, 제목 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 함축음이 이제 함의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할 건데 21번을 풀면서 설명을 했듯이 요지, 주장, 주제, 제목 이 네 가지 문제들은 이 네 종류의 문제들은 다 똑같은 맥락으로 주제를 찾는 것과 같아. 그렇기 때문에 자, 글을 읽으면서 주제를 찾는 건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저번 시간 20번 설명하면서 했던 그 말처럼 첫 문장 읽고 요약하고 그 첫 문장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야. 두 번째 문장 읽을 때. 그래서 내가 첫 문장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있고 이해가 안 된다. 쫄지 말라고. 쫄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자, 그 안에서 최대한 근거를 찾아서 요약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단순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같은 맥락인지 확인을 하는데 첫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고 이해가 잘 안 된다? 쫄지 말고 두 번째 문장 넘어간다. 똑같은 방식으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과 비교를 하는 거야. 자, 그럼 22번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첫 문장부터. 자, 환경적 위험들은 주어진 include 포함한데 생물학적이고 뭐 물리적이고 뭐 신체적 다 좋아. 그리고 화학적인 것들. 자, 전치사구 우리 묶어주지. 자, 뭐와 함께? 인간의 행동과 함께. 인간의 행동과 따라서 어떤 행동이냐? 꾸며준다는 거야. promote or allow exposure라니까 노출을 하게 하거나 노출을 조장하는 인간의 행동들. 자, 이게 첫 문장이다. 쉽게 요약하면 뭐가 될까? 잠깐 멈춰놓고 생각해 볼까? 그래. 자, 보면 나는 이 문장을 환경적 위험들은 다양하다라고 해석을 했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왜냐? 생물학적이고 신체적이고 화학적인 것들 다 결국에는 나열되고 열거됐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또 강조된 거는 인간의 행동이라는 거지. 자, 어쨌든 첫 문장은 환경적 위험들은 다양하다라고 요약이 되는데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 또 똑같은 말을 할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 몇몇 환경적 컨테미넌트니까 뭐 오염원 뭐 아니면 여기 위에 그냥 hazard랑 같은 맥락으로 봐주면 돼. 결국 같은 말이야. 환경적 이런 오염원들은 피하기가 어렵다. 피하기가 어렵대. 자, 가로는 피하기 어렵다라는 뜻이라서 안 읽을 거야. 실제로 이제 문제 풀 때는 이 가로나 또는 대시 컴마 부연 설명이라고. 근데 만약에 피하기 어렵다, difficult to avoid를 내가 해석을 못했다면 당연히 가로를 읽어주고 부연 설명을 읽어주는 게 더 도움이 되겠지. 뭐 이제 뭐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고 또 화학적으로 오염된 이런 어떤 공공 어떤 음료를 마시는 거 그리고 어떤 공공장소에서 소음 같은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하기 어렵다라는 게 추가가 됐네. 그치? 피하기가 어렵대. 자, 그럼 첫 문장의 환경 위험들은 다양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의 환경 이런 다양한 위험들은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네. 어때? 의미가 똑같은 맥락인데 추가적으로 설명이 하나 더 붙었어.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출은 매우 뭐한데? involuntary하대. 얘들아, 이게 결국에는 뭐야? 피하기 어렵다라는 거 아니야? 비자발적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때 세미콜론은 얘들아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뭐 친구들이랑 채팅할 때 당황하거나 뭔가 어이없을 때 이런 땀 표시 많이 보냈는데 얘를 세미콜론이라 하는데 이 세미콜론은 접속사를 대신해서 쓰는 거야. 근데 어떤 접속사냐? 그냥 상황에 맞게 맥락에 맞게 쓰는 거야. 왜냐? 뭐 because든 뭐 however이든 but이든 뭐 쓰기 귀찮잖아. 그냥 세미콜론으로 찍는 거야. 접속사 대응이다. 이때 뭐 that is나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즉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노출은 주로 비자발적이다.
자, 비자발적이라는 게 뭐다? 피하기 어렵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글이 연결되어 있는 게 보여줘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개연성이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reduction or elimination these factors. 그러니까 이러한 요인들을 줄이거나 어떤 감소하는 것은 아마도 필요로 하는데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대. 이런 비자발적이고 피하기 어려운 환경 오염들, 이런 것들은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such as는 얘들아 묶는 거야. 왜? 예시니까. such as, like 또는 just as 다 예시다. 알겠지? 써줄까? like나 원래 글씨를 잘 쓰는데 이게 조금 태블릿을 하다 보니 좀 불편하네. 자, 그래서 이런 public awareness 하니까 어떤 대중의 인식이나 public health measures 하니까 어떤 대중의 어떤 건강 조치, 방안 이런 것 같이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회적 조치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서치해서. 알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글을 우리가 절반 정도 읽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 첫 문장, 환경적 위험들은 다양하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다양한 환경적 위험들은 피하기가 어렵다. 즉 비자발적이다. 그래서 이 환경적 오염에 대해선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해됐니 얘들아? 단순하잖아. 글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특히 순서 삽입 유형 우리 36, 37, 38, 39 가장 어려워하잖아. 빈칸 추론 4개랑 포함해서. 이 문제들을 풀 때는 더 강조가 되고 더 염두에 두고 글을 읽어야 되지만 나머지도 다 똑같아. 글쓰기라는 건 이 논리적 글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본질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줘야 돼. 그 인식을 하나 바꾸냐 안 하냐 그 차이에 따라서 글을 읽는 글을 받아들이는 이해도가 정말 많이 달라져. 나도 그거를 깨닫고 나서 정말 뭔가 신세계가 열리는 느낌이었거든. 아, 이렇게 글이 이어지는구나. 그게 보여야 돼. 왜냐면 나는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사교육 받지 않고 혼자 공부했거든. 정말 개고생했어. 자, 아무튼 그래서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대. 근데 얘들아, 나는 다음 문장을 안 읽을 거야. 왜? In many countries 하니까. 자, 갑자기 많은 국가들에서 이거 뭐야? 예시야. for example, for instance 없는데요. 자, 얘들아, 예시는 물론 그렇게 대놓고 알려주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읽으면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명사나 상황을 제시하는 거야, 지금. 많은 국가들의 상황 속에서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예시군. 얘들 갑자기 봐봐.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물론 여기서 메이로 얘기했지만 이게 요즘 쓰는 트렌드야. 요즘이라기보단 작년에 특히 유별나게 많이 그랬어. 완곡한 표현을 많이 썼거든. 내가 저번에 첫 번째 영상 올린 거를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자, 아마도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런 많은 국가들 속에서 그러니까 상황적 예시라는 거지. 더 볼 필요가 없어. 응? 이해됐니? 그래서 무슨 얘기 하겠어? 다양한데 그리고 비자발적이다. 그래서 피하기가 어려워서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이해된지? 그러니까 더 볼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그래 불안하다.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마지막 문장 확인 사살 하자. 왜? 똑같은 얘기를 하나하나. 자, 우리가 요 부분은 안 읽었다고 지금. 안 읽었는데 안 읽어도 되는 이유가 있어. 왜?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이야. 일단 우리는 수능 문제를 풀 때 45문제를 70분 동안 푼다고. 뭐 마킹하고 검토하는 시간 뭐 한 5분 정도 제외하면 65분 동안 풀어야 돼.
그중 이제 듣기가 한 25분 정도 쓰지. 뭐 빠른 친구들은 더 적게 쓰지만 평균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40분 동안 우리가 독해 18번부터 45분까지 풀어야 되는데 글을 하나하나 다 읽고 푸는 거는 비효율적인 거야. 물론 빠른 친구들은 다 본인만의 방식이 있어. 나는 보편적인 어떤 평균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뭐야?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은 안 읽는 거야. 이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지. 쟤는 막 문제를 푸는데 막 2, 30분씩 남아.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 어. 듣게 하면서 이미 문제를 많이 풀었어. 이미 사실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당연한 거거든.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막 아웃사이더처럼 말을 막 빨리 하듯이 글을 빨리 읽는 게 아니야.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을 안 읽었기 때문에 시간이 남는 거야. 알겠어? 그런 방법을 이제 알려줄게. 어디를 안 읽어야 되는지. 이해됐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이 부분 지금 in many countries부터는 예시다. 그래서 굳이 읽지 않는다. 하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을 확인한다. 알겠지? 자, these factors 이런 요인들은 중요하대. 언제? 자, 누군가가 how change happens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를 고려할 때. 이 변화라는 게 그럼 뭘까? 인식의 변화겠지. 왜? 나오잖아. 그게 사회적 조치를 얘기한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봐봐. 이런 변화라는 건 인식을 얘기하는 거 사회적 조치야. 어떻게 하냐? 그럼 읽어봐. 이해됐어? 자, 그리고 그 앞문장을 봐봐. 자, 우리가 또 하나 예시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구체적 명사야. 토베코, 담배. 이해됐어? 담배가 뭐야? 뭐 백해무이 그냥 본인만의 생각 말고 뭐 말보리 이런 거 말고 글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자고. 글 안에서.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비자발적 환경 위험들이라고 얘기를 나와야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in many countries부터 마지막까지 이 글은 예시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1등급의 관점에서는 글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것도 내가 따로 컨텐츠로 다루고 싶은 건데 등급별로 똑같은 지문이어도 보이는 게 달라. 그게 뭐냐? 자, 예를 들면 이제 한 사실 5, 6, 7, 8, 9등급은 사실 거의 힘들고 9등급은 거의 본 적이 없던 것 같아. 내가 그래도 10년 정도 수업을 하면서 자, 그런데 아무튼 5등급, 6등급 그 이제 하위권이라고 해보자. 그 친구들에게는 이 글 자체가 이 띄어쓰기 어절 단위로 보인다라는 거야. environmental 띄고 hazard 띄고 include 띄고 biological 띄고 그러니까 글이 다 쪼개지는 거야. 단편적으로 보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4등급 때 3, 4등급 때 학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초딩 때부터 많이 배우는 거 있잖아. 학원에서 1형식부터 5형식. 응?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인다라는 거지.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자, 글이 이렇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in many countries부터 끝까지 두 덩어리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1등급 아니면 100점 이런 친구들에게는 글이 이렇게 두 덩어리로 보여.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덩어리 우리 위에를 1번 덩어리라 해보자. 자, 1번 덩어리 뒤에를 이제 2번 덩어리라고 치면 1번 덩어리에서는 글이 점점점 점층적으로 살이 붙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아 이번 단어 예시구나.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논리적 글쓰기의 가장 핵심적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요약을 해보고 보기를 가봅시다. 첫 문장 환경적 위험들은 다양하다. 그 다양하다는 생물학적, physical, chemical에서 나온 거다. 그치? 그래서 환경적 위험들은 다양하다. 그 다음 문장 환경적 이런 다양한 환경 위험들은 오염들은 피하기가 어렵다. 즉 비자발적이다. 그래서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이 글의 전부야. 자 그러면 보기를 가봅시다. 1번 개인이 피하기 어려운 개인이 피하기 어려운 어때 얘들아? 그대로 나오잖아. 비자발적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아니 선생님 전문 아까 이게 사회적 조치를 하잖아요. 조치나 대응이나 제발 번역가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알겠어? 평가원은 학생들에게 번역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응? 수능 영어는 있잖아 얘들아. 한글이 아닌 외국어 특히 영어로 된 글을 보고 논리적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야. 그게 수능 영어인 거야. 알겠지? 1번 그대로 나와버리네. 이해됐니? 자 2번 볼까?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들 일단은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나지. 보상하는 게 바람직하다. 얘들아 보상 얘기 안 하잖아 지금. 그렇지? 3번 다수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도덕적 비난 이상의 조치가 요구된다. 도덕적 비난 뭔가 모럴도 나온 것 같고 그렇지?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고 지금. 아예 전혀 딴소리 하잖아. 그렇지? 보기를 지워봐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4번의 키워드는 예방이야. 예방 얘기 하지도 않아. 그렇지? 5번 대기오염 문제는 인접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얘들아 국가들 간의 협력이 키워드야 5번은. 완전 개소리잖아. 이해됐니? 그러니까 얘들아 논리적 글쓰기로 글을 읽는 연습을 하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정말로. 다른 답을 고를 수가 없어. 생각하면서 글 읽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봐봐. 글이 너무 단순하게 보이는 거야. 글이 읽혀야 돼. 나는 근데 첫 문장 읽고 다양성을 생각을 못했다. 괜찮아.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왜 어려운 거냐면 이제 이것도 또 따로 컨텐츠로 다룰 건데 우리는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뭐 빠르면 이제 보통 요즘에는 좀 여유 있는 학부모들은 유아기 한 2, 3세 때부터 영어를 시켜 사실. 아무튼 그렇게 외국어를 참 많이 배우지만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 특히 우리가 고등학교 영어에 있어서 나도 그 부분이 참 애석한데 학교 영어 시간에 사실 다 아마 공감하고 맞아 할 거야. 수능 특강을 풀지만 그냥 해석만 해주셔. 나도 그걸 겪었거든. 그냥 해석해주고 이제 뭐 조금 좋은 선생님들은 이제 문법을 조금 설명해 주신다는 거야. 음. 근데 얘들아 수능 영어는 문법이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그래 해서 답지 보면 나온다고. 답지 보고도 안 되는 건 그건 사실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문제거든. 즉 국어의 문제인 거야. 그래서 수능 영어 공부할 때는 비문학이랑 같이 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어. 아무튼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아. 생각하면서 글을 읽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글이 연결되는지 개연성이 어떻게 되는지 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연습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거를 해야지 수능 점수가 올라. 알겠지? 글이 너무 단순하잖아. 글이 보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3번 넘어가 보자. 자, 23번. 이것도 이제 오답률이 꽤 높았는데 얘도 글이 추상적이야. 하지만 글을 맥락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맥락. 알겠지? 그래서 평가원은 절대로 고딩한테 뭐 해봤자 재수생, 삼수생 아니면 뭘 알겠어. 나도 마찬가지고 사실 내 전공은
영문학에는 공대를 나왔거든. 뭘 알겠어 내가. 어? 과학에 대해서 뭘 알겠냐고. 그래도 괜찮아. 왜? 글 안에 근거를 다 줘. 쪼이지 말자. 자, 첫 문장 봐봐. 과학자들은 use paradigms. 패러다임을 사용한대. 근데 뭐라기보단 rather than believing them. 그것을 믿기보다는 패러다임을 사용한대. 얘들아 여기 그리고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이탈릭 체야. use가 폰트가 살짝 이상하지. 강조야. 이탈릭 체는 강조야. 알겠지? 이 interpretation이나 rationalization 이런 거 다 지금 강조한 거야. 자, 어쨌든 첫 문장을 요약해 보면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이용한다. 믿는다기보다. 그럼 이거를 더 쉽게 머릿속에 꽂히도록 한번 요약해 볼까? 패러다임을 이용할 뿐이다. 뿐이다가 왜 붙냐? only나 just 이런 merely 이런 게 없는데 rather than believing them이 있잖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단지 이용할 뿐이다. 이게 느껴져야 돼.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서 또 같은 얘기를 하나 봅시다. 자, 패러다임의 사용은 전치사구 묶어주고 패러다임의 사용이래. 연구에 있어서 주로 addresses, address가 동사야. address 얘들아 주소 이질하면 안 된다. 고3인데 주소 이러면 안 돼. 자, address는 연설하다, 다루다, 전달하다, 해결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 자, 이때는 다룬다라고 해석을 하자. 패러다임의 사용은 주로 다룬데 무엇을? 관련된 문제들을. 패러다임의 사용은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는 건데 자, 이제 패러다임에 대한 부연 설명이 시작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찾아보자. 물론 얘들아 패러다임은 보편적인 생각의 틀이라는 뜻이야. 근데 그 단어를 모르더라도 괜찮아. 그래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야? 관련된이라고 표현을 해줬어. 이게 패러다임 특징. 첫 번째. 자, 뭐 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공유된 개념들. 공유된 개념들. 패러다임의 특징. 상징적 표현들의 사용. 인플루하면 이때 사용하다야. 심볼릭, 상징적인. 그렇지? 그리고 실험적인 또는 mathematical tools, procedures 하니까 mathematical 하면 뭐 수학적인 이런 보자. 이런 도구나 절차의 사용, 심지어 same이네. 똑같은 이론적 진술들의 사용. 요런 것들을 사용한대. 자, 얘들아 여기에서 지금 파란색 형광펜 친 부분들 봐봐. 부분들. 어때? 같은 맥락이라는 게 보이니? 이해돼? 자, 패러다임이란 건 모두가 공유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고. 야, 얘들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초딩 때 사회과부도 배웠지. 이거가 뭐야, 얘들아? 논이라는 뜻이야, 논. 그치? 야, 근데 나는 이게 싫어. 나는 논에서는 이제 쌀이 나오니까 이걸 논의를 할래. 그건 뭐야? 나만의 생각이잖아.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지만 지금 패러다임은 집단의 맥락인 거고 공유의 맥락인 거야. 그래서 관련된, 공유된, 상징적인, 똑같은 어때? 다 같은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문장 또 읽어보자. 어쨌든 패러다임은 요런 거래. 그래서 요런 거를 사용하는 거래.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은 need only. 자, only는 강조로 볼 수 있다. 얘를 이제 또 문법적으로 뭐 한정부사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only는 강조인 거고 때로는 범위를 축소시켜서 부정적 의미로도 종종 쓴다. 자, 과학자들은 오로지 이해만 하면 된대. 무엇을? How to use these various elements. 자,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사용하는 법.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동의한 방식. 봐봐 얘들아 어때? 계속 같은 말이잖아. 안 그래? 대절은 앞에 ways를 꾸미니까. 다른 사람들이 동의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법만 알면 된다. How to use 하니까 뭐뭐 하는 법이잖아. 그것만 알면 된대. 어때? 첫 문장부터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한다. 그치?
그래서 이런 공유된 practice 하면 뭐 관습, 실천, 관행, 실행 다 좋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공유된이야. 이해됐어? 더도 연결어도 있네. 자, 따라서 이런 공유된 우리 어떤 관습이라 해보자. 이런 관행, 공유된 관행에 이러한 요인들은 요소들은 need not presuppose 하니까 전제를 할 필요가 없대. 미리 추측할 필요가 없대. need not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무엇을? comparable unity 하니까 비교할 만한 이런 어떤 unity, 어떤 집단 아니면 공통점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할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교할 만한 것을 전제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유니티 그냥 더 쉽게 thing이라 해보자고. 뭐해? 과학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무엇을?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왜? 그들이 이 패러다임을 사용할 때. 왜겠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무엇을 하는지 비교할 만한 것을 전제로 할 필요가 없대. 쉽게 말하면 부연 설명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덧붙일 필요 없다는 거야. 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해되니?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문제도 또 풀면서 말할 텐데 indeed 강조다. 알겠지? 특히 작년에 굉장히 많이 썼어. 그냥 사실상 게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사실임을 강조할 때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 one law 하니까 이 패러다임의 한 가지 역할은 계속 패러다임 하네. 그치? 자, 과학자들이 자, 우리 이거는 꼭 알아줘.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하면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 하다라고 그냥 해석을 하면 돼. 과학자들이 작업을 하게 하는데 어떻게? 성공적으로. 패러다임의 한 가지 역할은 과학자들이 성공적으로 작업을 하게 한다. 그냥 연구하게 한다는 거지. 뭐 없이? without having to, having to니까 뭐뭐 해야 한다. 해야 하는 것 없이 무엇을? 구체적인 설명을 무엇에 대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나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또 나오네.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지금 파란색 형광펜 친 거 보라고. 같은 맥락인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래서 뭐야? 구체적인 부연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대. 그러면서 작업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준대. 왜? 패러다임을 사용하니까. 그게 패러다임이니까. 왜?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고 공유된 거고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구태연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뒤에 봐봐. 토마스 쿤이래. 몰라 나도 누군지. 근데 안 볼 거야. 왜? 고유명사. 얘들아. 자, 전문가, 실험 이런 거 다 예시인 거야. 그 이 사람이 뭐 하겠어? 아, 패러다임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한 거라서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사용하면 된다. 성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이 얘기 할 거라고. 그러니까 굳이 안 본다고. 이해됐니?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정리를 해보자. 보기를 먼저 보기 전에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과학자는 패러다임을 사용한다. 뭐가 아니라? 믿는 게 아니라. 이해됐어? 그럼 패러다임을 사용한다는 건 뭐다? 공유됐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이런 패러다임을 사용하면서 연구를 잘하게 된대. 그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봅시다. 첫 문장. 자, 전치사구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는 얘들아 전치사구를 뒤에서부터 읽어줘. 자, 기존에 existing 하면 기존에 현존하는 패러다임으로부터 novel 형용사로 뭐야? 참신한 새로운 이런 뜻이지. 새로운 이론을 도출해내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 얘들아 일단은 difficulty 보고 지울 수 있어. 패러다임의 장점이고 이로운 점이잖아. 그치? 자, 2번 엄청난 significant 하면 엄청난 중요한 뭐 상당한 다 괜찮아. 영향력이래. 뭐해? personal beliefs래. 얘들아 personal 하면 어때?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야. 왜? 얘는 지금 우리가 위에 파란색으로 형광펜 친 애랑 아예 반대되는 맥락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음. 공유된 믿음의 영향력이래. 과학적 분야에 있어서.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아예 반대되는 맥락인 거야. 평가원이 보기를 만들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만드는지 오늘 설명해 줄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만 알아도 정말 글을 다르게 볼 수 있어. 알겠지? 평가원은 이 보기를 갖고도 난이도 조절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이런 난이도 조절을 할 때 그냥 무턱대고 만드는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고 글에 나온 맥락을 기반으로 해. 알겠지? 그래서 평가원이 원하는 사고방식을 갖추면 수능 영어는 단어나 이런 기본적인 것 때문에 계속 채워지면 누구든 1등급 맞을 수 있어. 못해도 2등급은 지금은 무조건 맞아야 돼, 사실. 야, 80점이 2등급 되는 시대가 말이 되냐? 아무튼 2번 아예 반대되는 거고 3번 핵심적인 요소들이래. 뭐하는? Promote the rise of innovative paradigms.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the rise of면 등장, 상승 이런 뜻이야. 이런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등장을 촉진하는 얘들아 혁신이 중요한 거니 지금? 얘도 사실 잘못됐다. 왜? 얘들 생각해봐. 공유돼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윗글에 지금 패러다임은 이 판서만 하다 보니 좀 어색하다. 자, 패러다임은 뭐다? 공유의 맥락이고 집단의 맥락이야. 이해됐어? 그럼 반대되는 건 뭐로 볼 수 있겠어? 개인인 거고, 그치? 단절인 거야. 이해됐니? 그럼 얘들아 혁신이라는 건 물론 1대1 대응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도 혁신이라는 건 얘들아 공유의 맥락을 볼 수 있겠어? 혁신은 즉 변화야. 근데 큰 변화야. 그래서 변하는데 공유할 수 있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혁신 당연히 안 되고. 자, 패러다임의 역할. 여기까지는 좋아. 그치? 패러다임 역할 좋은데 뭐에 있어서? in grouping. 자, 그룹이 동사로 쓰이면은 뭐다 이런 뜻이야. 자, like-minded. 그치? 생각이 비슷한 서로 좋아하는 이런 연구원들을 모을 때의 패러다임의 역할. 완전 개소리지. 그치? 자, 5번. 기능적 측면들. 패러다임에 뭐에 있어서?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그대로 나오네. 5번 정답. 이해됐니? 자, 그래서 한 가지 설명을 해주자면, 자, 평가원이 보기를 만들 때 만드는 메커니즘이 있어. 예를 들면, 자, 1번이 정답이야. 1번이 정답이라고 해보자. 자, 그럼 2번은 뭐가 있냐? 보통 이제 내가 만든 건데 단조개라 그래. 단조개. 단조개 뭐냐? 단어 조합 개소리야. 이해됐어? 이건 이제 보통 4등급, 5등급 때 학생들이 많이 낚여. 어떻게 낚이냐? 예를 들면 3번 같은 거를 골랐다고 쳐봐. 패러다임, 패러다임.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거야. 근데 물론 여기도 패러다임이 있지만 본인이 이제 또 맞아 이제 공감한 친구도 있을 텐데 조금 글이 어렵거나 그러면 단어를 골라서 이렇게 보기로 맞추거든. 근데 평가원이 그거 의도해서 낚아버려. 이 단어 조합 개소리. 그럼 3번은 이제 단조개가 보통 나온다는 거야. 단조개가 한두 개 정도 나오고 또 비슷한 유형이 뭐냐면 이런 글의 주제와 또는 맥락과 반대되는 게 나와. 이해됐어? 예를 들면 2번 같은 거지. 2번 같은 거. 개인적인 아예 반대되는 맥락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통 한 3등급 때 학생들이 많이 뭔가 있어 보이거든. 근데 사실 전혀 상관없는 반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조개나 이런 반대되는 맥락이 한 2개 정도 나와. 근데 5번 이게 이제 보통 매력적 오답이라고도 하는데 나는 이 친구를 사이비라 불러. 사이비가 얘들아 우리 한자로 2단이라잖아. 2단. 그렇지? 2단이 뭐야? 다를리의 끝단자야. 그러니까 잘 가다가 처음에는 예를 들면은 그래 신천지 물론 신천지 믿는 친구 있으면은 미안하지만 여기는 그냥 내 채널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할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잘 가. 이제 교회 이제 개신교랑 비교해서 예수님 성경 잘 가다가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 하는 이렇게 끝으로 가는데
신천지는 이만희가 나온다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사이비 같은 복인 거지. 그런 게 뭐야? 4번 같은 복이야. 처음에 패러다임의 역할 좋아. 근데 갑자기 뭐야? 마음이 비슷한, 마음이 잘 맞는 이런 사람들을 모을 때, 연구원들을 모을 때 패러다임의 역할. 완전 이단 같은 복이인 거다. 뭐 2번도 사실 비슷한 걸로 볼 수도 있고 퍼스널만 바꿔주면 2번 같은 보기는 정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처럼 얘들아 평가원은 그냥 무작위성으로 무지성으로 보기를 만드는 게 아니야. 보기를 만들 때도 맥락을 갖고 만든다고. 이거를 꼭 중요하게 봐야 돼. 알겠지? 꼭 중요하게 보자.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 있는 게 보여야 돼. 자, 24번. 24번도 자, 그다음에 24번 봅시다. mending and restore. mending and restoring 하니까 자, mend는 수리하다는 뜻이고 restore도 비슷한 의미야. 뭐 회복하다, 복구하다. 그냥 수리라 하자. 자, 물체들을 수리하는 것은 이거 주어지. 자, 종종 요구한대. 훨씬 더 많은 창의성을 뭐보다? 오리지널 프로덕션. 원래 처음에 제작보다. 자, 그럼 얘들아, 첫 문장을 읽고 요약해봐. 자, 멈춰놓고 해봤니? 자, 그러면 나는 이 첫 문장을 이렇게 요약했어. 수리가 제작보다 크다. 창의성의 측면에서.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지 보자. 그리고 이 글은 지금 A와 B 맥락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뭐와 뭐겠어? 수리와 제작이다. 이해됐어? 특히 평가원 문제에서 이제 교육청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맥락이 A와 B가 나눠지면 우리는 반드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야 돼. 알겠지? 근데 여기서는 뭐야? 수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전 시대에 산업화 이전에 블랙스미스 하면 대장장이야. 만들었대. 물건들을 뭐하도록? To order for people in his immediate community 하니까 그의 인접한 이런 집단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문을 받아서 물건을 만들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뭐냐? 부연 설명 나왔지, 세미콜론. 자, customizing the product. 맞춤 제작을 해주고, modifying 변형도 해주고, transforming 같은 말이지. 뭐에 따라서? 사용자에 따라서. 요런 것들 이해됐어? 이런 것들이 뭐 얘도 이제 컴마 묶어주면 루틴 일반적이었대.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기서 수리와 제작?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여기서 봐봐 얘들아 맞춤 제작해주고 변형해주는 거 이해됐어? 이게 결국에는 생산, 프로덕션이겠어? 멘딩 앤 리스토어링이겠어? 당연히 뭐 커스터마이징은 비슷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결국엔 이 블랙스미스는 생산도 하고 수리도 했다 이 얘기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서 고객들은 뭐 했대? Would bring things back 하니까 다시 가져왔대. 뭐 한다면? 만약 무언가 잘못된다면 고장난다면 그래서 따놔서 뭐래? 수리는 repair는 봐봐 mend, restore, repair 다 같은 말이다. 이해됐니? 수리는 뭐였대? extension of fabrication. fabricate라는 단어. 특히 fabric이라는 단어 종종 많이 쓰여. 특히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데 fabric 하면 우리는 다 천조가리만 알고 있다고. 그러면 안 돼, 얘들아. fabricate는 구조화하다, 생산하다라는 뜻이야. 즉, 이 글에서는 무엇이냐? 프로덕션과 같은 말이야. fabricate는. 이해됐어? 뭐다? extension, 확장이란 말이야. 그럼 얘들 봐봐. 수리는 확장이래. 뭐에? fabricate, 생산해. 똑같은 말이 이어진다. 그치?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문제 보면 이런 산업화와 함께 결국엔 대량 생산과 함께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여기 전치사고니까 끊고 뭐가 됐대? province of machine tenders 하니까 자, province 하면 영역 이런 뜻이고 tenders 어떤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의 영역이 되었대. 근데 어떻게? 제한된 지식들로 산업화와 함께 이런 뭔가를 만든다라는 건 기계를 다루는 사람, 즉 기계의 영역이 되었다 하지만 repair, 수리는 봐봐. 또 얘기하지. 수리는
뭐한대? 계속해서 요구한대. 무엇을? 더 큰 이해를. 설계와 재료에 대한 이해. grasp 하면 이해야. 그리고 understanding 이해 똑같은 말이야. 뭐에 대한? of the whole and comprehension design's intention. 이런 설계자의 이런 의도들이 됐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어때 얘들아? 결국에는 이 말이잖아. 계속 같은 말 한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이 정도 나오면 더 볼 필요가 없어. 왜? 또 예시 나오니까. 응? 1896년 뭐 매뉴얼 뭐 여기서 설명을 했대. 뭐야? 고유명사네. 예시다. 그치?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확인해 볼까? 자, 우리는 we can make every detail of a watch or of a gun by machinery. machinery 그냥 기계야. 자, 우리는 만들 수 있대. 모든 세부적인 것들. 그냥 부품들이겠지. 시계나 아니면 이런 총의 부품들, 디테일들을 만들 수 있대. 뭐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하지만 기계는 man는 할 수 없대. 수리할 수 없대. 왜? 창의성이 부족하니까. 즉, 수리가 제작보다 창의성을 더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 더 큰 범위다. 이 얘기네. 이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우리 집합에서 배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 얘기인 거야. 이해됐니? 자, 하지만 기계는 할 수 없대. 뭐 할 때? 고장 났을 때. 머치를 쓰는 얘들은 말할 것도 없이 라는 뜻이야. 시계나 피술, 권총이지. 권총은 말할 것도 없이. 자, 그러면 글을 정리해 볼까? 첫 문장. 수리는 생산보다 제작보다 더 창의성이 필요하다. 산업화 이전에도 대장장이는 수리와 제작 둘 다 했다. 하지만 수리가 더 확장된 범위다. 그 다음에 산업화와 함께 그냥 봐봐 얘들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도 수리가 제작보다 더 크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같은 맥락을 골라보자고. 1번 still left 여전히 남겨져 있대. 누구에게? 현대의 대장장이에게. 그게 뭐다? The art of repair. 자, art 여기서 예술 이제를 하면 안 돼. 기술이야 기술. 알겠지? 수리의 기술. 그러니까 1번 그대로 나와버리네. 이해됐니? 자, 2번 Historical survey of how repairing skills evolved 하니까 자, 역사적인 survey 어떤 조사래. 뭐에 대한? 어떻게 수리의 기술이 발전했는지. 완전 개소리지. 자, how to be a creative repair person 하니까 어떻게 창의적인 수리공이 될 수 있을지. 팁과 조언과 어떤 생각들 전혀 아니고. 자, 수리의 프로세스 과정 만들고 변형하고 또 이제 modify 하면은 어쨌든 변형 같은 말로 봐도 상관은 없어. 만들고 변형해라 전혀 아니고. 5번 산업화는 뭐한대? 우리의 망가진 과거를 고칠까?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답이 1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20번, 22번, 23번, 24번 얘네는 똑같아. 주제 찾는 거고 논리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얘들아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 그리고 한다 할지라도 생각이 평가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가 않아. 왜? 우리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거야. 너네 생각해봐.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쟤가 왜 굳이 이런 단어를 썼지? 왜 여기서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하지? 그런 비언어적 표현들, 그런 어떤 언어적 표현들에 집중하면서 그 의도를 생각하면서 대화하지 않는다고. 피곤하잖아. 그치? 하지만 글을 읽을 때는 그런 사고방식이 거의 패시브하게 깔려 있어야 돼. 이해됐어? 기본값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1번 봅시다. 자, 함축음이 문제는 얘도 사실 뭐 주제를 찾는다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뭐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 일단은 밑줄 친 문장을 먼저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밑줄 친 문장의 위치에 따라 또 읽는 방법도 다르긴 한데 그거는 방법론적인 거니까 비본질적인 거야.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유형별로 깊게 다루면 그때 그건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어쨌든 밑줄 문장을 볼까?
whether to make ready for the morning commute or not 하니까 자, 아침에 commute 하면 뭐야? 출근, 통근 이런 뜻이야. 준비를 할지 말지. 여기서 끊겼다고. 그치? 노잉은 밑줄이 안 쳐 있어.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할지 말지 이 얘기야. 뭔 개소리인가? 그치? 자, 뭘까? 비유적 표현이겠지.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함축 의미는 반드시 있잖아, 얘들아. 이 밑줄 쳐진 이 문장과 동등한 게 그래서 나와. 우린 그걸 찾으면 돼. 자, 첫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자. 자, 과학자들은 have no special purchase on 하니까 purchase 구매? 물론 구매도 당연히 있지. 근데 여기에서는 해석이 좀 어색하잖아. purchase가 관점이란 뜻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은 특별한 관점이 없다. 자, 부정어는 항상 해석할 때 동사에 붙여서 해석을 해. 그래야지 쉬워서 그래. 자, 뭐에 대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결정에 있어서 자, 다시 설명하면 과학자들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 결정에 있어서 특정한 관점이 없대. 즉, 그러니까 봐봐. climate scientist, 기후과학자, 기후학자래. 예시지, 그치? 기후라는 특정된 걸 얘기하잖아. 기후학자는 is no more qualified to comment on healthcare reform than 하니까 자, no more than 이거 꼭 알아도 어떻게 해석하냐? no more A than B 하는데 B가 아닌 것처럼 A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알겠지? 자, 한번 봅시다. 기후학자는 자 B가 아닌 것처럼이니까 B를 먼저 읽어볼까? physicist 하니까 물리학자가 is to judge the cause of big colony collapse 하니까 이런 어떤 꿀벌, 이런 벌의 군집의 붕괴에 대한 원인을 판단하는 것에 자격이 없는 것만큼이나 뭐래? 기후과학자도 이 헬스케어 리폼, 어떤 의료 개혁에 대해서 언급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와닿지가 않는다. 그지? 자, 그럼 첫 문장을 갖다 붙이는 세미콜론 앞 문장 Scientists have no special purchase 요 문장을 갖다 붙여보자고. 특정한 관점이 없대. 쉽게 요약하면. 그럼 기후학자가 헬스케어 그 의료개혁 폼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을까? 아니지. 기후학자는 기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 피지스 물리학자는 이런 벌 군집의 몰락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학자는 물리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자, 그 다음 문장을 읽으면 이해가 돼. 자, 다음 문장 볼까? The very features 하니까 자, 이때 very는 형용사야. 부사가 아니라 바로 그라는 뜻이야. very가 형용사로는 자, 바로 그 특징들. 어떤 특징들? 묶어줘야지. 자, expertise 하니까 전문 지식을 만든다라는 특징이래. 어떻게? specialized domain 하니까 특화된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특화된 영역에 있어서 전문 지식을 만든다라는 특징은 lead to 유발한데 이끈데 무엇을? ignorance in many others. 다른 많은 영역들에 있어서 무지를 이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기후학자는 기후학자가 되기 위해서 기후학을 몇십 년간 연구를 했겠지. 자, 그럼 봐봐. 생각해봐. 시간은 모든 인간에게 한정된 자원이야. 24시간. 자, 그럼 내가 기후학에만 자꾸 썼어. 그럼 내가 의료개혁에 대한 어떤 행정에 관련된 거를 연구할 시간이 있을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를 이끈다라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글은 연결돼 있어. 그 연결이 끊어질 때 쓰는 게 연결어인 거야. 알겠지? 특히 역접 같은 애들. 자, 그 다음 문장. 똑같은 말 하나 보자. In some cases. 몇몇 경우에는 lay people. 자, 대시 묶어. 예시라고. 알겠지? lay people은 비전문가야. 비전문가들은 아마도 relevant experiences 하니까 relevant 하면 얘들아 타당한이란 뜻이 타당한 적합한 경험들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대. 비전문가가. 그치? 이해됐어? 왜? 전문가는 한 분야만 쌓고 쓰인 거야. 비전문가는
관련된 경험이 있을 수도 있대. 적절한. 그게 뭐래? 어떤 경험이래? 과학자들이 배울 수 있는. 과학자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있대. 인디드 또 나왔다. 사실임을 강조하는 거라 했지. 자, 최근 몇 년 이내, 최근 몇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대. 이것은 뭐겠어? 앞문장. 아, 비전문가에게도 배울 수 있다. 그치? 자, 그럼 뒤에 봐봐. 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다 고유명사네. 그치? 그러니까 대문자 썼잖아. 그래서 ACIA라고 이런 집단은 어떤 평가가 include 포함한대. 무슨 관찰인데 local people, local native group 이게 뭐야? lay people이잖아. 이해됐니? 이런 사람들로부터 수집된 이런 observation 관찰을 포함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자, 여기까지 한번 글을 다시 정리하고 쭉 읽어보자. 전문가들은 그 분야에서만 전문가라는 거고 비전문가도 전문가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까지 한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자, 연결을 잘 봐야지. 그래서 나는 순접을 화살표로 표시할게. 우리의 믿음은 뭐 해야 된대? 자, 얘들아, need to 항상 중요하게 보자. 해야 한다니까. 이해됐어? 글 쓰니까 너한테 해야 한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중요하게 봐야 돼. 알겠지?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된대? be limited, 제한되고. 그치? 자, 한번 체크해 보자. 우리의 믿음은 제한되고 집중돼야 한대. 왜? 그치? 특정한 거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봐봐. 이탈릭체로 particular 말하잖아. 이해됐어, 얘들아? It needs to be very particular. 그치? 매우 특정해야 한대. 당연하지. 기후학자에는 기후학에 대한, 기후에 대한 지식만 믿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게 이제 보통 대부분 학생들, 학부모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은 메신저에 집중을 해. 특히 우리나라 같이 뭐 다른 나라 마찬가지인데 어떤 학벌, 그 사람의 어떤 그 결과물들, 그 사람의 어떤 배경들 그런 거에 집중을 한다는 거야. 만약에 의사가 의대까지 나왔어. 아주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입시에 있어서 정말 탁월하게 성과를 낸 사람들이겠지. 그럼 그 사람이 한 말이 다 맞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결국엔 지식이란 건 분야에 특정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문장 봐봐. 맹목적 믿음은 우리를 get us into, 우리를 어떻게 만든대? only 최소한 빠뜨린대. 어디로? as much trouble as no trust at all 하니까 전혀 믿지 않는 것만큼이나 많은 문제들로 우리를 빠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맹목적 믿음 안 좋다. 이거 하지 마라. 이 얘기지. 하지만 without some degree of trust in our designated expertise, 우리에게 지명된, 우리의 어떤 지정된 전문가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없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또 아예 신뢰가 없다면, 자, 대시 묵자. 우리는 paralyzed, 마비가 돼버린대. 이해됐니? In effect, 뭐 그 결과 사실상 다 좋아. 어느 정도로? not knowing, 모르는 정도로. 무엇을? 아침에 출근 준비할지 말지. 그럼 아침에 출근 준비한다라는 건 분야에 특정된 지식이라는 거네. 당연하다는 거고. 이해됐어? 자, 그것과 같은 맥락을 한번 찾아보자고. 1번 questionable facts. 의문이 있는 사실들이래. 어떤 사실? 묶어줘. have been popularized. 대중화됐대. 유명해졌대. 뭐에 있어?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뭔 개소리야.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자, 난 knowing은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야. 난 knowing까지 표시가 됐다는 이거는 우리가 마비됐다. 알지 못한다랑 똑같은 건데 이때 목적어 whether부터 not까지는 뭐야? 알지 할지 말지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얘기한다고. 자, 2번 보자. 분야에 특정된 그걸로 찾으면 돼. 자, 봅시다. readily applicable information. 쉽게 응용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정보래. 뭐에 의해서 제공되는? 특화된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 정보. 그대로 나오네. 이해됐니? 자, 잘 와닿지 않는다? 보류해보자. 3번. common knowledge. 상식이래. 좋아,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아까 말했듯이 사이비일 수도 있잖아. hardly influences crucial decision. 얘들 hardly는 not이야. 알겠지? hardly는 not이다. 나온 김에 또 설명해 주면 hardly뿐만 아니라 자, 필기를 해줘. seldom, rarely, scarcely, 그리고 barely. 뭐 barely는 아닐 때도 있긴 한데 얘네들 not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그냥 little과 그냥 few. 알겠지? 얘네 not으로 봐도 돼. 자, 어쨌든 영향을 주지 않는데 완전 말도 안 되지. 자, practical information, 실용적 지식이래. 정보래. 만들어진 뭐에 의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에 의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 둘 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얘들아, 둘이 같이 만든다는 말이 없잖아. 거기로부터 배워서 참고한다는 얘기를 하지. 이해됐어? 이런 건 잘못된 추론이고 쉽게 말하면 비약이 될 수 있어. 자, bias knowledge, 편향된 지식이래. 그게 뭐다? 널리 퍼져 있는 지역 공동체. 뭔 개소리야. 이해됐어? 2번이 정답. 이해됐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제, 제목, 요지, 주장 그리고 함축의미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논리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글을 읽는 방법을 소개해 준 거니까 반드시 여러 번 돌려보면서 천천히 읽어봐봐. 그리고 반드시 똑같이 글에 적용을 시켜야 돼. 알겠지?